2022 카타르 월드컵과 함께 파울루 벤투 감독과 4년 4개월의 동행이 끝났습니다. 이제 어떤 감독이 새롭게 한국 대표팀을 지휘할지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벤투 감독이 워낙 잘했고 또 정말 어떻게 보면 처음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히딩크 감독이고 처음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아름다운 작별을 하게 돼서 새 감독에 대한 관심과 걱정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일단은 벤투 감독이 남기를 바랬던 부분들도 꽤 있었는데 가장 먼저 짚어야 될 게 왜 벤투 감독과 협회가 좀 합의를 못했는가. 벤투 감독도 한국 시간이 좋았다 그랬거든요. 네, 저도 대회 이번에 월드컵을 보면서 벤투 감독이 4년 더 했으면 좋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벤투 감독의 그 16강 브라질전이 끝난 뒤에 대표팀 감독을 그만한다고 재계약이 없다고 결별을 공식적으로 밝혔었죠. 언론 보도로 또 많이들 나오긴 했었지만 양측이 대한축구협회와 벤투 감독이 9월경에 이미 재계약에 대해서 논의는 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벤투 감독은 그때 이미 마음을 굳히고 재계약은 하지 않겠다. 월드컵까지만 하고 그만두겠다라는 입장을 어느 정도 정한 상태였고요. 협회도 어느 정도 언제는 좋겠죠. 가장 큰 이유로는 그 계약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벤투 감독도 그 전부터 한국 대표팀을 좀 더 맞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협회가 당시에 내놓았던 재계약 조건이 1+3년이었어요. 예.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내년에 아시안컵이 열리거든요. 이 카타르가 대신 개최권을 가져갔는데 아직 정확한 일정이 나오진 않았지만 대략 이번 월드컵과 비슷한 일정으로 대회가 열릴 것으로 많이들 알려졌는데요. 그렇다면은 1년 더, 딱 정확하게 진짜 1년 더 한 번 더 하는 거죠. 그리고 아시안컵 성적을 보고 추가 3년의 옵션이 갱신이 되냐 아니면은 내년 12월로 계약이 종료되냐 이제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 벤투 감독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계약이 그렇죠. 될 수 있죠. 불안정한 계약이고 만약에 아시안컵 성적이 안 좋았다. 4강이 아니면 8강이라든지 조별리그 탈락이었다든지 이런 굉장히 안 좋은 결과 나오면은 3년 연장 계약 자체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벤투 감독은 온전한 4년 계약, 즉 2026년 북중미에서 열리는 이번 2026년 월드컵까지 이번처럼 4년을 꽉 채워놓은 계약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협회 입장에서는 또 그것이 좀 부담으로 작용했나 봐요. 그래서 벤투 감독은 4년 4개월이라는 그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 중 최장수 감독이라는 기록을 남기고 이번에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실 벤투 감독 입장도 이해가 되는 게 만약 이제 1+3일 경우 좋으면 당연히 연장이 되는 거니까 문제가 없지만 안 좋을 때 이제 1년으로 끝나버리면 자신이 다음 스텝을 밟기도 그렇죠. 어려워지고 또 시기상으로도 이제 결국에는 이제 카타르에서 아시안컵을 하면 겨울이니까 유럽으로 가서 팀을 알아보기도 애매한 시점이다 보니까 좀 안 좋았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아쉬운 건 9월 달에 그런 얘기를 했다 쳐요. 9월은 월드컵이 열리기 전이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도 그렇게 확실하게 또 4년을 맡긴다는 건 좀 그랬잖아요. 그렇죠. 월드컵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입장도 근데 월드컵을 해봤을 때는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다시 한번 제안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조금 너무 열심히 안 붙잡은 거 아니냐 이런 느낌도 들었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돈이죠. 예. 네. 이번에 대회가 끝난 다음에 별별 커뮤니티에서 벤투 감독의 계약이 왜 안 되냐 이런 이제 사람들의 그런 안 좋은 비판적인 댓글들을 저도 봤는데 일단은 이 벤투 감독의 계약이 조금 특이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감독 선임할 때 감독과 이렇게 1대1 계약을 하는 식이었는데 예. 벤투 감독 같은 경우에는 그 벤투 감독이 같이 온 그 코칭 스태프 이번에 포르투갈전에서 감독 대행 임시로 했던 세르지오 코스타 코치를 비롯해서 그런 코칭 스태프까지 통으로 계약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벤투 감독을 포함한. 알려진 바로는 벤투 감독의 연봉이 한 25억 선 정도였고, 그리고 그 코칭 스태프까지 포함한 총 연봉은 한 40에서 50억 사이 정도, 이 환율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할 텐데, 그 정도 선입니다. 계산하기 쉽게 40억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은 총 4년간 200억의 그 비용이 벤투 감독을 비롯한 포르투갈 코칭 스태프에게 들어간 거죠. 거기에다 부대적인 비용이 더 있죠. 집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협회 입장에서는 만약에 벤투 감독을 4년을 더 맡기려고 한다면은 이 200억 이상의 또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알아봤는데 한 1.5배 이상은 그래도 챙겨줘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은 4년 계약 기준으로 하면 지금 200억이라면은 한 300억 이상이 돼야지 이 벤투 감독과 포르투갈 코칭 스태프들이 온전히 다 남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비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뭐 아시겠지만 축구협회가 지금 재정이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네. 우리나라 그 경기 단체 중에서 가장 재정이 풍부한 곳이 축구협회인 건 맞는데, 그렇지만 그 코로나19를 통한 그 최근 3년 사이에 수입이 굉장히 급감을 했어요. 그래서 뭐 재정 상황이 썩 좋지 않고, 또 벤투 감독 선임할 당시에도 정몽규 회장이 사제 출연을 했어요. 한 40억 정도를. 그렇죠. 본인 사비를 또 협회에다 이렇게 내면서 새로운 대표팀 감독을 선임할 때 이것도 보태서 같이 쓰자. 이제 그 정도였거든요. 거의 1년치는 부담한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또 다시 사제들 사제 출연을 그러면 50억, 60억을 또 네. 출연을 해야 된다. 그건 정몽규 회장 예, 어려운 상황이에요. 예, 정몽규 회장도 뭐 기업인으로서 또 네. 경영도 해야 되고 뭐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아무튼 뭐 그런 좀 재정적인 부분이 있었고, 거기다가 월드컵을 통해서 또 벤투 감독이 몸값이 이미 또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게다가 굉장히 좋게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벤투 감독은 유럽 쪽에서 다시 그쵸. 일을 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뭐 많은 분들이 벤투 감독이 이제 분명히 커리어가 또 좋아졌기 때문에 이 하향세를 겪던 커리어가 반등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이라든지 여러 팀들의 굉장한 구애를 받을 것이다. 뭐 그런 점도 본인의 경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라도 아마 유럽 쪽 무대에서 다시 활약을 하고 싶어 하지 않겠는가. 뭐 벤투 감독은 포르투갈 대표팀까지 한 굉장한 유럽에서도 인정받는 지도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상 자체가 쉽지는 않았고, 거기다가 그 협회의 그 1+3년 계약이 이제 나오면서 벤투 감독도 마음을 이제 접게 된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협회도 조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당장 이제 4년치 돈을 이제 완전히 픽스해 놓기가 부담스럽다 보니까 뭐 벤투 감독의 지도력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재정적인 부담을 조금은 이제 줄이기 위해서 옵션을 제안한 것인데 여러 가지로 좀 상황이 맞지 않았다. 게다가 말씀하신 대로 협회 입장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9월 달에 재계약 제안한 거는 지금까지 월드컵 본선 성적이 어떻든지 간에 신뢰할 만하다고 느끼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월드컵에서 예를 들어서 조별리그 탈락을 했어도 아시안컵까지는 한번 맡겨보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무산이 된 것은 협회 입장에서는 그 시점에 재계약을 못하면, 그 얘기가 이제 그 시점 이후에 월드컵 이후에 재계약을 하게 된다면 벤투 감독이 잘했을 거라는 거죠. 잘했으니까 재계약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비쌀 거라는 거죠. 보통 재계약을 하면 동일 조건으로 동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럼요, 다 올라가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부담스러워서 그냥 동결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물론 좀 올리긴 올렸겠지만 9월 달에 문의를 해봤는데 그때는 다시 벤투 감독 입장에서도 끝나고 나서 한 번 더 얘기를 그렇죠. 들어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예, 뭐 그러기도 하고 또 사실 뭐 9월에도 벤투 감독이 뭐 성적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기 때문에 뭐 협회에서 제안이 들어왔을 때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조별리그 3경기만 하고 끝날 수도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럴 때는 또 유럽에 로프도 네, 없을 수 있고. 그럼요. 네, 상황이 정반대가 네. 되기 때문에 벤투 감독도 긍정적으로 협회와 협상을 했을 것이지만, 뭐 이런 계약 기간 문제가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뭐 유럽 팀들에서도 장기 계약을 하긴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있으려면 좀 안정적으로 계약을 맺어야 그렇죠. 된다. 그러니까 왜냐면 한국에 오는 것은 본인이 또 유럽을 떠나서 또 타향살이를 맞습니다. 오랫동안 해야 되는 네. 거니까 유럽에서 할 때마다 더 좋은 조건을 받아야 된다. 근데 우리가 뭐 사실 중국이나 일본처럼 큰 돈을 못 주니까 그렇죠. 그럼 계약 기간이라도 맞춰줘야 안정적으로, 되는데 맞습니다. 우리는 이제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협회를 비난하지만 협회 입장에서 지금까지 정몽규 회장이 그래도 사제까지 그렇게 출연했기 그럼요. 때문에 협회는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했어요. 있는 건 다 했다. 네. 그리고 물론 아쉽긴 해요. 이제 벤투 감독을 놓친 건 정말 좋은 감독이니까 잡았으면 그럼요. 좋겠는데 네.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지금 상태는 후임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더 아쉬움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벤투 감독이 떠난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그래도 그에 준하는 감독이 오길 바라고, 무엇보다 우리가 결국에는 이제 외국인 감독과 함께 할 때 좋은 그 성과를 냈고 또 내용도 좋았잖아요. 히딩크 감독 이어서. 맞습니다.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그 축구계 얘기가 국내 감독이 매우 유력하다는 얘기들이 굉장히 나오고 있어요. 아직 협회에서 후임 감독을 국내 지도자로 할지 다시 또 외국 지도자로 할지는 정해진 건 없습니다. 다 열려 있는 거네요. 네, 물론 가능성은 열려 있는데 다만 일단은 국내 지도자 쪽으로 좀 무게는 좀 쏠리는 것 같아요. 이 어느 정도 후보군도 추려진 것 같고,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째는 뭐 비용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고, 둘째는 외국인 감독, 벤투 감독은 성공을 했지만 그에 준하는 감독을 찾기는 쉽지 않고, 또 애매모호한 수준의 그 그렇죠. 지도자, 예를 들면 뭐 과거에 슈틸리케라든지 뭐 본프레레 감독이라든지 이렇게 좀 어중간한 수준의 그런 그렇죠. 그건 또 지도자가 아니죠. 오면 오히려 그거는 더 낭비가 될 수 예, 있죠. 낭비가, 시간 낭비, 돈 낭비, 그렇죠. 그리고 한국 축구의 퇴보가 되거든요. 외국인 지도자가 그만큼 선임하기가 쉽지가 않고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국내 지도자가 나을 수도 있다라는, 하지만 뭐 협회에서 또 의지를 갖고
뭐 벤투 감독 그 이상의 외국인 지도자를 데려오겠다 싶으면은 뭐 진행은 할 수 있겠죠. 예, 근데 사실 뭐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재정 문제로 벤투를 못 잡았다면 벤투 이상의 감독을 데려올 경우에는 더 많은 돈을 써야 되니까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국내 지도자 얘기는 뭐 야망이 부족하다 이런 걸 떠나서 솔직히 당장 월드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뭐 축구인들이 밖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북중미 월드컵은 또 48개국이 나가니까 예선 통과가 그렇게 뭐 난이도가 어렵지 않고, 그러니까 굳이 미리부터 비싼 감독을 데려올 필요가 있냐. 일단 아시안컵하고 월드컵 예선까지는 국내 지도자로 가다가 정 조금 안 되면, 상황이 안 풀리면 그때 가서 대회를 앞두고 외국인 감독이나 좀 투자를 하면 되지 않겠냐. 그때 되면 재정도 회복될 수가 있고,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 벤투 감독의 사례를 봤을 때 우린 그래도 장기간 좀 투자하고 싶은 마음을 들고 있고. 감독이 뭐 이 프로팀과 대표팀의 그 차이는 있지만, 제가 예전에 들었을 때 프로팀이 하나의 프로팀이 완성이 되려면 최소 3년 정도가 예. 필요하다고 들었거든요. 이 일선 어느 지도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만큼 매일 훈련하고 운동을 같이 하고 전술 준비를 하는 프로팀도 3년이란 시간이 걸리는데, 완성이 되려면은 대표팀은 사실 그만큼 이번에 벤투 감독의 4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좀 길게 4년을 좀 온전히 지켜주는 감독을 또 선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뭐 국내 지도자든 외국인 지도자든 그게 좀 계약 기간은 좀 잘 확실히 좀 보장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국내 지도자 쪽으로 현재로선 좀 무게가 쏠려 있고 이름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후보군이 많지 않거든요. 대표팀을 할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는 인물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게 되는데요. 일단 어떤 이름들이 나오고 있나요? 일단 언론을 통해서는 최용수, 김학범 감독 두 분이 일단 거론이 됐고,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좀 알아봤는데 박항서 감독님도 뭐 살짝 좀 거론은 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박항서 감독님께서는 일단은 베트남 대표팀에서 워낙 또 좋은 성과를 냈고, 그 성과 과정에서 또 디테일한 부분들, 전술적인 부분들까지 검증이 된 데다가 당장 이제 2023년 1월을 끝으로 베트남 대표팀까지 그렇죠. 계약이 끝나서 자유의 몸이 되니까 맞습니다. 충분히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미 많이 언급된 최용수 감독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로 대표팀 감독 그 연결이 많이 됐었고, 실제로 이제 23세 감독은 후보에서 면접까지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황소영 감독이 맡고 있는 그 올림픽 대표팀 감독의 또 다른 후보가 또 최용수 감독이었었는데, 최용수 감독은 그 전부터도 대표팀 감독을 한번 협회 차원에서는 충분히 맡겨볼 만한 지도자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뭐 그것은 FC 서울에서 이 우승을 통한 그 결과를 낸 것이 있고, 또 올해 강원 FC에서 또 굉장히 좋은 성적을 냈잖아요. 그런 면에서 프로리그를 통해서 이미 지도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뭐 충분히 예전부터 대표팀 감독의 뭐 어떤 대표팀이든 뭐 올림픽 대표팀이든 국가대표팀이든 이런 어떤 대표팀이든 이 후보를 항상 거론이 됐습니다. 게다가 이제 최용수 감독과 함께할 뭐 코치, 수석 코치 조합까지도 좀 어느 정도 얘기가 나왔어요. 네, 이것은 뭐 축구계 관계자들의 그 생각인데, 만약에 최용수 감독으로 간다면은 2002 멤버 출신의 지도자가 수석 코치로 같이 들어가는 형태로 아마 대표팀의 코칭 스태프를 만들려고 하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매체를 통해서도 최용수 감독보다 어린 2002 멤버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즉 최용수 감독이 대표팀 감독이 될 경우 뭐 강원이나 서울에서 함께했던 그 사단이 아니라 좀 새롭게 구성이 그렇죠. 되고, 코칭 스태프도 좀 대표팀 경험이 있는 분들이 될 맞습니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거론된 인물이 뭐 당장 지난해 여름까지 도쿄 올림픽을 맡았고 아시안 게임 금메달을 이뤘던 김학범 감독이에요. 네, 김학범 감독 지난해 도쿄올림픽 8강 뭐 좋은 성적이죠. 물론 그 8강 결과가 너무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또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에서 또 금메달을 따고 충분히 일단 그 연령별 대표팀에서는 본인의 능력, 성과를 다 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협회 차원에서는 충분히 김학범 감독도 하나의 이 후임 감독을 뽑을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김학범 감독 또한 과거부터 계속 대표팀 감독의 후보로 거론이 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올림픽 대표팀, 아시안게임 대표팀을 먼저 맡은 거죠. 국가대표팀 감독으로도 항상 후보가 됐었고, 거기다가 김학범 감독의 이런 축구 스타일이나 생각, 철학이 또 벤투 감독하고도 좀 많이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볼 때는 조직적으로 경기를 하고 후방에서부터 빌드업을 통해서 경기를 만들어가고 플레이를 펼쳐서 마무리를 짓고 하는 것들이, 그러면서 보면은 물론 두 감독의
성향이 완전히 똑같다고는 할 수는 없어도 연속성 측면에서는 김학범 감독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게다가 이제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의 주축 멤버 상당수를 벤투 감독이 그대로 또 중용하면서 4년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연속성은 충분히 의미가 있는 얘기인 것 같고 뭐 올림픽 멤버도 꽤 비슷해요. 그렇죠. 그렇긴 한데요. 결국에 이제 어떤 감독이 정말로 유력한가에 대해서 저희가 팩트 체크를 좀 해보면은 일단은 뭐 오퍼나 협상이 간 건 아니죠? 네, 아무도 없습니다. 일단은 협회에서도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검증을 해보고 진짜 후임 감독, 이 벤투 감독의 4년을 우리가 벤투 감독 축구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연속성 면에서는 그와 유사한 지도자가 일단은 연속성 면에서는 좋거든요. 또 갑자기 정반대의 성향의 지도자가 선임이 되면은 굉장히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면에서 일단 거론되는 지도자들의 그런 그 철학이라든지 지도 방식 등이 현재 대표팀과 좀 비슷한지 뭐 충분히 연속성이 있을지를 한번 뭐 협회 차원에서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고려할 것 같고 그리고 박항서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또 그 본인이 일단은 한국에서 이렇게 감독 일을 안 한다고 했죠. 감독 일을 안 한다. 그렇게 본인이 이제 말씀은 하셨는데 하지만 대표팀 감독이라면은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 그게 K리그 팀을 안 한다는 얘기였던 거죠. 그렇죠. 그런 거 있는데 그리고 또 어떤 또 K리그 팀에서는 박항서 감독님을 또 그 단장으로 좀 모시고 싶어 한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박항서 감독님은 사실 일단은 조금 이 세 분의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이 세 분들 중에서 조금 한 단계 좀 그 이제 접근성이 좀 떨어져 있고 일단은 그 김학범, 최용수 감독님 요 두 분 중에서 일단 협회 차원에서도 검증을 일단 해보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예, 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둘로 협회가 압축을 해놓은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축구계에서 나온 얘기도 그렇고 솔직히 협회 생각도 그렇고 대표팀 감독을 지금 맡을 수 있는 정도의 경험과 검증된 부분들 그리고 대표팀과의 연결성이 있는 감독은 최용수, 김학범 감독 정도다. 그리고 박항서 감독은 뭐 이미 2002년에 멤버이기도 했었고 베트남 대표팀을 최근까지 이끌어오면서 국제 축구계 특히 아시아 축구계의 정세를 근거리에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두 감독이 안 될 경우엔 당연히 접촉해 볼 수 있는 인물이에요. 네, 당장 아시안컵 내년에 준비를 위해서라면 박항서 감독님만큼 또 좋은 분이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박항서 감독도 언급될 수밖에 없다. 왜냐면 그 외에 다른 뭐 국내 지도자도 있지만은 대표팀을 맡기에는 뭐 최근까지의 성과나 혹은 이제 국제 정세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후보에 들더라도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래서 결국 국내 지도자가 된다면 저희가 말씀드린 이 3명 중에 1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물론 홍명보 감독도 있긴 한데 지금 울산에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뭐 갑자기 대표팀에 이동하는 그런 일들은 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또 새롭게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다면 또 직접 취재한 내용을 통해서 한국 대표팀의 후임 감독 협상 이야기 김성진 기자와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